점수 잡는 Hackers.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요, Part 1의 고난도 유형 정복하기라는 주제로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Part 1은 다른 파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낮게 측정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실전에서는 한 문제 정도를 꼭 실수하게 되는, 그래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파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Part 1에서 난이도가 높아지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고난도 유형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파트 1에서요, 상대적으로 이제 난이도가 조금 쉽게 측정이 되는 경우를 한번 짚어볼 건데요. 그 경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 고난도 유형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면요. 일반적으로 사진에서, 자, 상황 전체를,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 전체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게 되면 난이도가 좀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진을 묘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입장에서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여자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 앞에서 타이핑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면은 우리가 키보드 타이핑을 치고 있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겠죠. Typing on a keyboard 이런 표현으로요. 근데 그 대신에 전체를 좀 두루뭉술하게 상황을 포괄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여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라고 묘사를 한다면은 약간 어색하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눈에 잘 띄는 주요 사물이나 혹은 사진에 찍혀 있는 사람의 핵심 동작을 묘사하는 경우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눈에 잘 띄지 않는 세부적인 요소를 묘사하게 된다면은 난이도가 상승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딱 봤을 때 간과하기 쉬운, 예를 들어서 배경이라든지 사진의 가장자리 부분을 묘사하는, 혹은 사진에서 두드러지지 않은 아주 디테일한 작은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묘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체감 난이도가 높게 측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 할까요? 사진을 딱 보았을 때 구체적인, 그리고 두드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좀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 사진의 가장자리 같은 것도 세심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만 하겠죠. 자, 세 번째는요. 익숙하고 쉬운 기본 어휘를 사용한다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접근해 볼까요? 생소하거나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 난이도가 상승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할까요? 최대한 내가 알아들은 범위 내에서 오답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과감하게 소거해 나가는 오답 소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정답을 도출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장 길이가 간결한 경우엔 난이도가 쉽겠죠. 그럼 반대로 문장 길이가 길고 그리고 그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난이도가 상승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런 길고 복잡한 문장을 대비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항상 강세에 집중하면서 듣는 연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보통 파트 1에서 선택지를 구성하는 문장들은요, 세 번의 강세, 세 덩어리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 번의 강세와 리듬을 잘 따라가며 듣는 연습을 해주셨을 때 아무리 길고 복잡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키워드들은 강세가 놓여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내용을 파악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강세와 리듬을 잘 따라가며 듣는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에는요, 파트 1의 난이도가 이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4개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자, 고난도 유형 파트 1 문제들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전 연습 문제 1번 사진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제가 음원을 플레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오답을 소거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바로 저와 함께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고려해서 사진을 꼼꼼하게 잘 확인해 주셔야만 해요. 문제 풀어볼게요.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One of the women is paying a bill. B. Some dishes are scattered across a table. C. One of the women is holding a cell phone. D. A cup is being filled with a beverage. 자, 정답 선택하셨나요? 그러면 저와 함께 하나하나 A번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리뷰하실 때에는 쉐도잉, 따라 읽는 연습 병행해 주셔야 됩니다. A번부터 가볼게요. One of the women is paying a bill. 네, 여러분, one of the women is 뭐 하고 있다고 했죠? Paying a bill. paying a bill 이라 했습니다. 자, pay a bill 하면 계산하다. 돈을 지불을 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건데요. 사진에서는요, 지불을 하는 모습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 A가 정답이 되기 위한 조건은요, 우선 사진에서 우리가 돈이나 카드 같은 것을 건네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어야만 해요. 더불어 이 bill, 청구서 같은 것도 사진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사진에서는 전혀 동작과 사물 모두 확인이 되지 않죠. 자, 항상 파트 1에서 오답을 소거하는 기준은 동사 그리고 명사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B번으로 넘어갈게요. Some dishes are scattered across a table. 네, 이번에는요. Some dishes are scattered across a table. 자, 세 번의 강세가 놓여 있다고 앞서 이야기했죠. Dishes scattered across table. 이렇게 세 번의 강세와 리듬을 잘 따라간다면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접시들이요. scattered 되어 있다 했는데 우리 scatter 하면 흩어지게 하다, 흩뿌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건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상태를 묘사하면서 be scattered라는 표현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테이블을 가로질러서 접시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묘사했는데요. 사진에서 확인해 볼게요. 여기 테이블 위에를 확인해 보니까 접시들이 흩어져 놓여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물론 딱 봤을 때 두드러지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가장자리, 배경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이 B번 사진에서 확인이 되므로 정답은 보이가 돼야 돼요. 자, 근데 내가 B를 듣고 확신이 들지 않았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우시면 안 됩니다. 고민이 된다면 무조건 세모 표시로 보류해두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C 들어볼까요? One of the women is holding a cell phone. 네, 이번엔 여자 중 한 명이 holding a cell phone.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진에서는 셀폰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C, 쉽게 소거할 수 있을 거고요. D번 볼게요. A cup is being filled with a beverage. 자, 동사구의 강세는 A cup is being filled. is being filled 하고 being의 강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빙 PP라고 흔히 부르는 이 현재 진행 수동태는 주어 자리에 이렇게 사물이 놓여 있어도 이 사물에 가해지고 있는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는 동작 표현이죠. 자, 그러면 컵이 채워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무엇으로 채워진대요? With a beverage. With a beverage라고 했어요. 자, 음료로 채워지고 있다가 답이 되려면요. 사진에서 잔을 채우고 있는 사람의 동작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음료를 따르고 있는 채우는 사람의 동작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D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정답은요. 바로 B번으로 연결을 해주셔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고난도 유형 가운데 사진에서 눈에 띄지 않는 배경, 그런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이제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 잘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요. 오답을 최대한 소거해 나가시고요. 가볼게요.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The kitchen is being cleaned. B. The man is pouring some milk. C. Some cabinets have been left open. D. Some eggs are in a carton. 자, 가볼까요? A번부터 점검해 볼게요. 우선 두드러지는 모습은 남자가 뭔가를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휘젓고 있는, 섞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자, A번부터 점검해 볼게요. The kitchen is being cleaned. 네. 자, 빈칸에 들어갈 표현 The kitchen is being cleaned 였습니다. 우리 비빙 PP 동작을 묘사한다고 했으니 부엌이 청소되어지고 있다가 답이 되려면 사진 속 남자가 청소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청소하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A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B번은요. The man is pouring some milk. 1번은 The man is pouring some milk.
pour. 뭔가를 따르다, 붓다를 뜻하는 표현이죠. 우유를 붓고 있는 모습 아니에요. 동작이 없기 때문에 역시 A번과 같은 이유죠. 동작이 잘못된 오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C는요. Some cabinets have been left open. 이번에는 캐비넷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have been left open 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진에 수납장으로 보여지는 캐비넷이 저 뒤쪽으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캐비넷이 열려있는 상태는 아니죠. 모두 문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요. 상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쉽게 오답이 3개나 소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정답은 D번인데요. Some eggs are in a carton. 자, 가볼까요? Some eggs are in a carton. Some eggs are in a carton 이라 했어요. 약간 생소할 법한 표현이 등장했는데요. 이 carton이라는 표현은요. 흔히 part 1에서 종이 재질의 상자를 묘사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carton이라는 것은요. 음식이나 혹은 음료를 담기 위한 그런 포장 상자, 종이 포장 상자를 일컫는 표현이기도 해요. 자, 그럼 사진에서요. 달걀이 포장 상자에 있다라고 했는데 사진에서 찾아볼까요? 여기 아주 작게 찍혀있는 부분인데요. 이 계란이 그 계란을 담아놓는 그 포장 용기에 놓여있는 상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습을 묘사하고 있었던 D번이 이제 정답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행히도 앞에 놓여 있었던 나머지 선택지들이 좀 쉽게 오답으로 손쉽게 소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D번의 정답을 연결시키는데 큰 무리는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carton이라는 표현을 꼭 기억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2문제 풀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3번 사진이고요. 자, 준비되셨으면 또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볼까요?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A path leads to the entrance of a house. B, A wooden fence runs around the front yard. C, The man is trimming some bushes with a saw. D. The man is plugging equipment into an outlet. 자, 여기까지. 항상 part 1은 best answer를 선택하셔야 되는 파트예요. 알아들은 범위 내에서 오답을 지워나가시면 돼요. 자, A번부터 가볼게요. A path leads to the entrance of a house. 다시. A path leads to the entrance of a house. 네, 여러분 주어 자리에 호주식 발음의 성우였죠? A path leads to the entrance of a house 였습니다. 자, 그럼 path라는 것은 길,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길을 의미하는데요. 사진에서 길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잔디 옆으로 길이 나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그 길이 leads to 어디로 이어져 있다고 했냐면 집의 입구로 이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에 집의 일부가 찍혀 있고요. 그리고 entrance라는 것은 입구이니까 문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저 뒤편에 여기 문도 찍혀 있고 그 문 쪽을 향해 길이 쭉 나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물론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사진 속 인물의 그 뒤쪽으로 길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답은 A번이 되어야만 하겠죠. 자, 근데 A번에서 내가 확신이 좀 들지 않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보류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B번 한번 확인해 볼까요? A wooden fence runs around the front yard. A wooden fence runs around the front yard. 네, 이번엔 주어 자리 a wooden fence였는데요. 여러분, fence는 울타리를 뜻하잖아요. 그러면 wooden fence는 나무로 된 울타리를 의미하는데 사진에서는 나무 울타리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 울타리가 front yard, 사진 속 장소를 우리가 yard라고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치만 그 앞마당을 울타리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지 않죠. 따라서 fence가 없기 때문에 B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C로 넘어갈게요. The man is trimming some bushes with a saw. The man is trimming some bushes with a saw. 자, 빈칸 채워 읽어보세요. The man is trimming bushes with a saw. 자, 남자가 trimming, 다듬고 있다라고 했고, 자, saw, 톱을 가지고요. bushes, 덤불을 다듬고 있는 동작을 묘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에서 우선 이 bushes에 해당이 되는 걸 한번 짚어볼게요. 자, 길이가 짧은 관목, 짧은 나무,
우거져 있는 덤불이나 숲을 의미하는데 사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bushe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덤불을 남자가 지금 톱이라는 이 장비를 가지고 다듬고 있는 모습은 확인이 되지 않거든요. 톱이라는 것도 확인되지 않고 그리고 덤불을 다듬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C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D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The man is plugging equipment into an outlet. The man is plugging equipment into an outlet. 자, 이번엔 the man is plugging equipment into an outlet 이라고 했습니다. 단어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plug into 하면 플러그를 꽂다를 뜻하고 outlet이라는 것은 그 컨센트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장비를 컨센트에 꽂고 있는, 플러그를 꽂고 있는 동작을 묘사했는데 사진에서는 플러그를 꽂는 동작 확인되지 않죠? 따라서 오답으로 소거하신다면 정답은 앞에 A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선택지를 구성하는 문장의 길이도 꽤 긴 편인데다가 정답으로 등장한 이 A번의 문장을 보시면은 사진에서 두드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변 배경을 묘사하는 경우에는 난이도가 상승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어서 4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4번 사진은 사람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마지막 4번 한번 풀어볼게요. Number 4.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4 in your test book. A, A boat is sailing out of a channel. B, A staircase descends from a balcony. C, Water is flowing over a ledge. D. A footbridge is casting a shadow. 자, 여기까지입니다. 보통은 이제 사물이나 풍경이 찍혀있는 이런 사진 유형이 난이도가 조금 높은 경향이 있죠. 생소한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바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번부터 A boat is sailing out of a channel. A boat is sailing out of a channel. 가볼까요? A boat is sailing out of a channel. 자, 여러분, channel이라는 것은 수로를 뜻합니다. 물로 나 있는 길이요. 자, 사진에서 수로를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물가가 찍혀 있는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A번이 답이 될 수 없는 기준은요. 바로 이 배가 sailing, 항해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항해를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 정박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가깝죠. 사람이 배를 타고 나아가고 있는 항해하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A번은 sailing에서 답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B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A staircase descends from a balcony. A staircase descends from a balcony. 이번에는 a staircase, 자, 계단을 묘사했습니다. 계단 사진에서 확인됩니다. 그런데 descend from a balcony, 발코니로부터 계단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묘사했는데요. 사진에서 우리 발코니를 한번 찾아볼까요? 발코니는요, 건물 그 외벽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진에 여기 보시면 발코니가 확인은 돼요. 그렇지만 그 발코니로부터 계단이 쭉 내려와 있는 모습은 아니죠. 따라서 B번은 일부만 들었을 때는 좀 매력적일 수 있는 함정이었습니다. 자, 그럼 C로 넘어가 볼게요. Water is flowing over a ledge. Water is flowing over a ledge. 자, 이번엔 water is flowing, 물이 흐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어디 위로 흐르고 있다? 바로 over a ledge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ledge라는 표현이 좀 생소할 수 있는 고난도 어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ledge라는 것은요, 흔히 그 창문 아래에 툭 튀어나와 있는 선반 또는 우리가 이렇게 돌, 바위 같은 거 보면요. 이렇게 평평하게 툭 튀어나와 있는 그런 부분도 ledge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튀어나와 있는 선반 또는 바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진에서 찾아본다면요. 여기 이렇게 선반, 창문 쪽에 보시면은 선반들이 튀어나와 있는 곳들이 이렇게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도 ledge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이런 곳들. 그러니까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기도 하고 사진에서는 되게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난이도가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위로 물이 흐르고 있는 모습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C는 물이 ledge 위로 툭 튀어나와 있는 바위 혹은 선반 위로 흐르는 모습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답이었던 거고요.
자, 그럼 D번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앞에서 내가 뭔가 생소한 표현이 나왔어. 확신이 들지 않았어. 그럼 일단은 세모로 표시를 해두고 계셨어야 돼요. 자, D번을 한번 들어볼게요. A footbridge is casting a shadow. A footbridge is casting a shadow. 네, 여러분 주어 자리에 footbridge가 등장했는데요. 우리 footbridge는 보행자, 다리를 뜻합니다. 자, 사진에 보행자 다리로 보여지는 요 다리 보이시죠, 여러분? 그 다리가 is casting a shadow.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했는데 그 다리 아래로 보시면요. 이렇게 어둡게 표시되어 있는, 어둡게 찍혀 있는 그 부분이 바로 그림자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그 다리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정답은 D번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문제였어요. 앞에서 좀 고민이 되었더라도 D에서 casting a shadow 라는 표현만 정확히 들을 수 있었다면은 사실 그림자가 딱 드리워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고민이 되었더라도 D번을 정답으로 도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셨을 거예요. 자, 어떠신가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문제들은요, 생각보다 정말 실전에서 내가 마주하게 된다면은 실수할 수도 있겠는데 싶은 문제 드릴 겁니다. 자, 파트 1은요, 가급적 다 맞춰주셔야 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라도 놓치면 너무나 속상할 수 있는 그런 파트이니까 평소에 여러분 쉬운 문제들부터 그리고 좀 까다로운 고난도 유형의 문제들까지 좀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두루두루 한번 풀어보시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대비를 잘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문장 한 문장 따라 읽기 쉐도잉으로 최종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번 강의를 통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